지금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산에 흔하게 널린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백지수표를 내밀었지만 한국 측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청양고추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는 교수의 단호한 거절에 프랑스 기업은 분노했습니다. 면역 질환에 획기적 효과를 보인다는 이 신비한 약초가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고집이 세계적 의약품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거대 자본의 약탈에 맞서는 한국의 자존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벨그랑 제약회사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피에르 드보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파리 고급 주택가에 멋진 집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마리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곤 하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마리와 함께 정원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이내 눈앞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리를 부둥켜 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마리는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고 결국 희귀 자가면역성 질환인 SIV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의사는 이 질환이 매우 드물고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귀 질환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고 천문학적인 치료비에 시달리며 효과가 미미한 치료법에 절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마리의 질환처럼 특수한 케이스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매번 다른 의견을 내놓는 전문의들. 저는 연구자로서 모든 의학 자료를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한국에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 회사 임원진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부서 책임자로서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다음 분기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우리 CEO 마르크 레망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한 장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박 교수라는 분이 연구 중인 야생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종자가 면역계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군요. 우리의 면역 조절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CEO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종자를 확보해 글로벌 특허화하면 엄청난 이윤이 될 겁니다. 피에르, 당신은 이미 면역학 전문가이니까 한국에 가서 박 교수와 협업을 타진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마리가 SIV라는 희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 야생콩이 아내의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우선 회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거래는 단순했어요. 저와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마리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신 제가 한국의 박 교수를 설득해 야생콩 종자를 확보하는 거였죠. 좋아요. 아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회사 임무도 해내면 일석이조겠네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거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의 건강을 회사 이익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건지, 박 교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있는 마리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마리는 의아해했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 의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 찾아본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와 협력 관계라는 것,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데 가격은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박 교수의 야생 콩 추출물이 마리의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 설명을 들은 마리는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짧다니.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마리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마리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는 SIV 증상으로 몇 달째 심한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가늘어진 손목과 창백한 피부는 매일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거든요. 벨그랑 제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대학병원과의 연계, 임시 거주지 확보,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어요. 회사의 지원으로 마리의 건강이 호전되고 제 커리어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출발 전날 회사에서는 일종의 환송회가 열렸어요. 연구팀 동료들이 성공을 기원하며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CEO는 다시 한번 저를 불러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에르, 이 야생 콩 종자는 우리 회사 미래에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해야 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섭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톤이 깔려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임무가 단순히 아내의 치료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적이라고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일이 되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는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SIV 증상 중 하나가 극심한 피로감이거든요.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 위의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감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현실이 될지 몰랐지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이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불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짐을 찾고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님, 마리님. 오늘부터 도와드리게 된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불어를 구사했고 우리의 피곤한 상태를 배려해 즉시 숙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마리는 창밖 풍경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경관, 번화한 상가들,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프랑스보다 한층 세련된 느낌도 있네요. 마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민준 씨는 철도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는 동안에도 한국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특히 지하철은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죠. 요금도 파리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우리는 곧 회사가 임시로 잡아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적당히 깔끔한 17평 정도의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된 구조였고 침실 2개와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아담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조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마리가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한 달에 이 정도 임대료라니. 프랑스보다 싸지만 더 좋은 곳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집의 각종 기능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사용법부터 냉난방 시스템, 인터넷, 그리고 한국 특유의 온돌 시스템까지. 마리는 이런 스마트 기능들에 감탄했어요. 프랑스 집과는 구조나 크기가 달라 좀 낯설지만 이런 기능들은 정말 편리하네요.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은 마리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SIV 증상으로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는 마리에게 온돌은 축복과도 같았거든요.
민준 씨가 떠난 후 우리는 간단히 짐을 풀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편의점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형마트와 식당가가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길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편리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장은 임시 숙소가 문제 없겠지만 장기 거주를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주변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했어요. 민준 씨가 추천한 한 식당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마리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마리는 비빔밥의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네요. 파리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면 2배는 더 비쌀 거예요. 식사 후 우리는 둘 다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느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병원 방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마리의 질환을 과연 한국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박 교수를 만나 종자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준 씨의 안내로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접수부터 진료실 안내까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편안한 좌석,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소통 가능한 국제진료센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마리가 받아야 할 정밀 검사들이 모두 며칠 내로 예약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MRI, 혈액검사, 특수면역 검사 등 프랑스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즉시 가능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검사들 예약하려면 몇 주는 기본이잖아요. 마리가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 교수님이었어요. 마리의 병력과 증상을 자세히 들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IV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과 빠른 검사 속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수준도 높지만 여기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최 교수님은 마리의 프랑스 의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한국에서 가능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면역 억제제의 새로운 조합과 한약, 성분을 결합한 보조 치료가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최 교수님의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에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어요.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불어 몇 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작은 배려에도 마리는 감동하고 있었어요.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불어 소통 능력에 감탄했고 저는 간호사 인력이 넉넉한 점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마리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여기 의사들은 정말 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리의 말처럼 최 교수님은 40분 넘게 마리의 상태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 면담이 보통 10분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 씨의 도움으로 저는 박 교수님과의 면담을 다음 날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에 따르면 박 교수님은 평소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꺼리시는데 벨그랑 제약의 이름과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언급하자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박 교수님을 설득할 전략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리의 건강과 제 커리어가 이 만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한국대학교 연구실을 찾아 박 교수님과 첫 면담을 가졌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박 교수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제가 제 소개와 방문 목적을 밝히자마자 박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SIV로 고통받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 콩 종자나 추출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벨그랑 제약의 연구 지원금, 공동특허 출원,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 등 회사에서 준비한 제안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예전에도 해외 자본이 함께 개발하자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로열티는 한국이 외국에 내게 됐습니다.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아래는 전체 글을 약 3,000자로 줄인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묻자 박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청양고추를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즐길 때 빠지지 않는 고추입니다. 깔끔하고 확실한 매운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인데 IMF 위기 때 종자 회사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그 소유권이 몬산토를 거쳐 프랑스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한국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고추를 심는데 프랑스 기업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자 하나 개발하는데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이 걸립니다. 들어가는 연구비와 노력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재빨리 대응했어요. 공정한 계약을 약속드릴 수 있고 한국 농민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벨그랑 제약은 윤리적 기업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었지만 박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이 목적입니다. 저는 절대 종자나 협업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당신 아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제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아내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마리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박 교수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유감이지만 협업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연구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민준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기대했는데. 첫 만남은 실패로 끝났고 저는 좌절감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던 마리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여기 의사들이 정말 친절해요. 검사도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고 결과도 즉시 알려준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됐어요. 마리는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보게 됐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만 동행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가격도 비싼데 여기는 정확하고 저렴하네요. 지하철이 앱에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는 10분 지연은 기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박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압박 없이 혼자서요. 처음에는 거절당할까 두려웠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교수님은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내 상태는 어떠세요? 박 교수님의 첫 질문이 마리의 건강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호전 소식을 전하자 박 교수님도 반가워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최 교수는 제 대학 후배인데 실력이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큰 이윤 목적도 없습니다. 사실 회사가 요구한 언론 플레이를 거부하다가 해고됐어요. 혹시라도 콩 추출물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상황이 안쓰럽지만 저는 끝까지 해외 협업과 해외 유출에 반대합니다. 청양고추 사태를 본 후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도 당신의 뜻을 이해합니다. 한국 농민의 권익과 종자 주권을 지키려는 거겠지요. 이제 저는 회사를 떠났으니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처럼 처음에 접근했다가 협업이 안 된다고 돌아간 외국인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요. 그래도 아내 상태가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작은 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공식적인 협업이나 종자 유출이 아닙니다. 그저 한 아픈 환자를 돕는 인간적인 도움일 뿐이에요. 제가 직접 추출한 콩물입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당신이 회사와 결별하고 이렇게 연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콩물을 소량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협업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의 도움임을 명심하세요.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박 교수님을 찾아가 콩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은 매번 마리의 상태를 물어보셨고 때로는 직접 만든 다른 약초차나 건강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박 교수님의 콩물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후 마리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되고 있었어요.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발작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런 속도의 회복이 불가능한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드시나요?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마리도 간단한 한국어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삶의 질이 여기서는 가능해졌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박 교수님과 함께 한국 야생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콩물을 받으러 연구실을 찾아갔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청양고추 사례처럼 소중한 국가 자원을 외국 자본에 쉽게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의 원칙과 고집이 결국 우리의 미래 식량 안보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둘째, 물질적 이익보다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와 프랑스 연구원 사이에 생긴 신뢰는 결국 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기억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